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최근 입시연에 올라오는 그 질문들을 보면 코칭을 이렇게 넣어서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거를 보면 대부분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그 자료가 그 안에 다 있는 질문들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입시엔이 만들어진 것은 기본적인 목표는 컨설팅 없이 혼자서도 입시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입시엔입니다. 그러니까 입시엔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실제로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그 안에 웬만한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비고 1학년 학생의 이제 학부모님 글이 매개체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분 역시 추천 도서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학생이 예비고 1이면 독서 항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책을 꼭 읽어야만 대학을 갈 수 있었던 예전과는 좀 다른 시스템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 역량은 필요합니다. 물론 뭐 수능만 열심히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모든 전형의 기본적인 조건은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서성한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간다. 근데 그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수능도 그렇고 논술,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이 비판적 사고력이다. 그 다음에 그 비판적 사고력 안에는 그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한 하위 개념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분석력이고 추론 추측 능력이고 논리력이고 이런 거에 종합적 사고력이고 대안 제시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비판적 사고력 안에 포함되어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불러보면, 그러니까 말해보면 그것이 이제 학업 역량에 이제 되는 거고요. 그것이 그 학생의 관심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 학생이 발표했던 자료이거나 소감문을 썼던 자료이거나 보고서를 썼던 내용이거나 아니면 뭐 독서가 됐든 아니면 봉사활동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이 그 학생의 그 학생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 독서를 했을 것이고 또 그 봉사활동도 했을 것이고 창체활동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활동에서도 그 학생의 관심사에 따라서 움직였을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세특사항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전공 적합성이다. 그 학생의 관심사를 토대로 학생이 움직였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것이 설령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학생이 관심 깊게 탐구해 왔기 때문에 뭐 이 아이는 전공 적합성에 맞지 않아. 이렇게 설령 가짜 이 아이는 살짝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의 그 준비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거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는 물론 느낌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느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기록 자체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어찌됐건 전공 적합성이 되는 것이고 또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 역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예를 들어 공동체 의식이나 또는 조별 활동이거나 뭐 이런 다양한 활동 속에서 그 학생이 다른 학생과의 관계 또는 교사하고의 관계성들을 보면서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이거나 또는 대인관계 능력이거나 또는 뭐 조직 이해 능력까지도 포함되겠죠. 또 이제 그 안에서 결국 그 학생의 인성 역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에 부합하는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이냐가 입시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가 기사 형태로 제공해주는, 매일매일 올려지는 기사 형태로 제공하는 게 있고, 이미 그 안에 세팅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그 세팅되어진 학교생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입시엔에 들어가 보면 학과 소개라고 있습니다. 아이콘 중에 그 학과 소개에 들어가 보면 잠깐만요. 학과 소개에 들어가서 학과 소개에 들어가면 이 학과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한 150개 학과가 인문, 교육, 사회, 의학보건, 자연, 공학, 예체능 이렇게 해서 7개 계열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6개 계열로 나뉘어졌던 것을 제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제 의학보건을 따로 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학생이 그 학과들이 쭉 이름이 나오면 그 학과를 가지고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그 플러스 되는 표시를 클릭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화살 표시로 되어 있는 그 체크 표시가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르게 되면 해당 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 알아보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련 학과라고 해서 학과 소개, 학과 관련 자격증, 진출 직업, 졸업후 진출 분야에 대한 게 나오고, 거기에서 설치대학이나 학과가 또 옆에 나옵니다. 설치대학이나 학과가 이제 쭉 가나다라 순대로 4년제 대학들 전체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 학과 관련한 학과.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응용물리학과를 눌렀다면 응용물리학과나 물리학과나 이제 관계된 것들이 다 여기에 뜬다는 거죠. 또 물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들, 전자물리학과, 전자바이오물리학과, 물리학, 전자물리학 전공, 뭐 숙대 나노물리학과, 또 숙대 응용물리 전공, 한국외대 전자물리학과, 경성대학의 에너지과학과 뭐 이런 식으로 쭉 대학교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 알아보기가 있어요. 응용물리학과 바로 밑에, 요거를 누르면 그 안에 이제 최근에는 선택 과목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아까 선택 과목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도 다 학생들의 관심 과목에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공 적합성에 부합하는 과목을 수강했냐 안 했냐는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뭐 교과나 논술이나 수능이나 전혀 관계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교 선택 과목 및 대학 전공 과목, 두 번째로는 세특 활동 이건 어때? 세 번째로는 창체 활동 이건 어때? 네 번째로는 내 우수성 증명해주는 생기부 키워드, 다섯 번째는 전공 적합성 키워주는 추천 도서, 여섯 번째는 전공 선택은 흥미와 적성으로, 이렇게 해서 이 각 항목들을 누르면 고교 주요 과목이 나오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 과목을 수강하는 게 학생에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좋다. 또 물론 뭐 수능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이 과목을 결국은 수능으로 치르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주요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응용물리학의 경우에는 현대물리학, 역학, 수리물리학, 해석역학, 전기와 자기, 물리수학, 전산물리응용, 고급 양자물리학, 응용과학, 열 및 통계물리, 응집물리학, 반도체물리 및 공정, 천체이해, 응용음양학 및 신호처리, 뭐 이런 식으로 응용물리학과 관계되어져 있는, 아까 얘기했던 학과명이 모든 대학들이 다 똑같은 학과명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뭐 전자물리학, 뭐
또 바이오 물리학 뭐 별의별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뭐 바이오 물리학이라면 당연히 바이오 관련한 것도 더 추가가 되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모든 대학 거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운다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눈치채야 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현대물리학, 음향학, 전자기파와 광학, 고급 양자물리학, 플라즈마의 세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미 과탐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관계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관련된 예를 들어 역학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 과탐 시간에 배우는 것들 아니에요? 뭐 물리학 쪽에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이 물리학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데 대학에서 보니까 플라즈마가 어떻고 원자와 분자가 어떻고 상대론과 기본 입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으니까, 전자기파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이것과 관련된 과탐 시간에 관계되어져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찾아보고 그것을 뭐 보고서 활동을 하든 또는 이것과 연계해서 그 교과와 다시 연계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과목과 교과하고 연계돼서 관련된 것을 더 탐색해 가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감문이나 감상문을 선생님에게 제출해라. 이런 의미에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학 주요 전공 과목이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 전공 과목과 관련된 것을 나의 세특 시간에 관계된 것들과 자꾸 접목을 시켜가는 거죠. 이거가 바로 전공 적합성이고 그것의 수준에 따라서 학업 역량이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냥 대학교 전공 과목이니까 고등학교 때는 필요가 없어 이거가 아니라 이것을 더 탐색해 가라는 의미에서 대학 전공 과목, 주요 전공 과목을 넣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에 보면 전공 과목, 여기에 이제 그 네모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잠깐 읽어보면 전공 과목 이름만 봐도 대학에서 배울 내용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대학은 이 학생이 내 전공에, 우리 학과에 맞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게 제일 쉬운 게 결국 전공 적합성이고 학업 역량이지 않겠어요? 근데 학생의 관심이 여전히 집합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무래도 학업 역량이 낮은 학생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뭐 집합도 뭐 더 고차원에 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것과 관련한 이 응용물리학과에 맞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데는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이 학생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을 역학 같은 경우야 뭐 오랫동안 배우는 거지만 쭉 배우는 거지만 예를 들어 플라즈마나 고급 양자물리학, 뭐 양자물리학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평소에 관심이 없다면, 그죠? 이 수준이 아무래도 낮은 대학이겠죠. 다만 그 중에는 내가 물리학을 꼭 하고 싶은 아이들은 사실은 매우 고차원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도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보면 과학 중점 고등학교나 이런 데에 왜 추가로 더 선택되어지는 과목들이 있죠. 일반 고등학교에는 없는. 그러니까 과학 중점 학교에 고등학교가 일반고보다는 좀 유리한 환경에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비한다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지, 일반고에서도 얼마든지 클러스터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더 추가적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냥 일반고, 예를 들면 평범한 일반고라면 과학중점 학교가 아니면 그렇다고 하면 나는 굉장히 불리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쳐다본다. 다만 과학중점 학교나 과학고나 뭐 또는 자사고 아이들 중에도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 주요 전공 과목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에 많이 있고 나열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더 탐색한 내용들이 있다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습으로 이어졌다면 그 학생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이 이것을 쳐다보고 내가 전자회로 실험이 대학교에 과목이 있으니까 전자 쪽 그 물리학에 뭐 어쨌든 관계되어 있는, 아니면 내가 그 고등학교에서 안 배웠지만 분명히 고급 물리학에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관심사를 더 탐색해 가라는 거죠. 당장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니까 나는 필요 없어, 이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물론 이런 것과 관련돼서 다시 독서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교사가 알았을 때, 그러니까 담임교사나 또는 담당 과목, 뭐 물리학 선생님이 알았든 영어 선생님이 알았든, 또 영어 지문이나 국어 지문에도 당연히 물리학과 관련한 굉장히 다양한 지문들을 뭐 굉장히 다양한 건 아닐지언정 어찌됐건 가끔 한두 대목씩 나올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연계해 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색해 가는 것, 그게 전공 적합성이고, 그게 세특사항에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뭐 자율활동 시간에도 다양하게 기록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요거 1번 고교 선택 과목 및 대학 전공 과목만 봐도 이렇게 길게 얘기하게 되네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컨설팅을 매달 받으면 제일 좋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도 그렇게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은 아니지만 뭐 전 입학사정관이 되었든 아니면 컨설팅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죠. 자기가 6개월짜리 컨설팅을 뭐 얼마씩을 주고 하고 있고, 얼마씩 받고 하고 있고, 또 1년짜리 프로그램은 얼마를 받고 있다고 하면 제가 이제 꼭 물어보죠. 첫 번째에 다 컨설팅을 다 했을 텐데 두 번째, 세 번째 컨설팅 하는 것은 좀 재미없지 않아요? 할 말 똑같은 거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건 학생들이 뭐 꼭 작심삼일이 아니더라도 좀 지나가면 또 잊어먹고, 왜냐하면 일단 공부하기 바쁘다는 핑계? 어떤 의미에서는 핑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제 정보 탐색을 자꾸 안 하게 되죠. 안 하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처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까먹게 되죠. 당연히 동기부여는 저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야, 요거 이렇게 하고 너 이거 이번에 책 읽었어? 요거 뭐 했어?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컨설팅을 받고 있어요. 비싼 돈 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학생이 평소에 이것을 가지고 뭐 매일매일 꼭 봐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신하고 관계되어 있는 학과가 꼭 우리가 뭐 응용물리학과 관련한 정보만 매일매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학과 것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입시 정보를 찾아보고, 다만 매일매일 봐야 되는 것들도 꼭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2, 3일에 한 번씩은 꼭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탐구 주제나 배경 지식이죠. 자신이 야, 선생님이 이번에 뭐 해와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 또 뭐 보고서 써와라, 감상문 써와라, 소감문 써와라 할 때도 아이디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그 배경 지식이나 탐구 주제라고 하는 아이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한 한 우리가 흥미 요소를 넣어서 학생들이 쉽게 분석력과 추론 추측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대로 배경 지식이나 탐구 주제를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네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에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에 보면 그 컨설팅을 대신할 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거기에 매일매일,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컨설팅 받는 것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나 2~3번씩 들어와서, 또는 뭐 매일 들어와서든 학생들이 배경 지식이나 이런 입시 정보를 탐색해 가는 것이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냐라고 하면, 저는 뭐 당연히 입시엔 어플에 들어와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학생들과 대화 나누다 보면 결국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태도가 있어야만이 대학을 잘 가요. 그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것이 결과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준비했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준비했는지에 따라서도 틀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세특 활동 이건 어때?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수업 시간이나 다른 경험을 통해 얻은 호기심을 교과와 연계해 탐색해 보세요. 아까의 대학 주요 전공 과목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또 이 세특 활동 이건 어때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호기심을 교과와 연계 탐색 보세요. 관련된 책이나 논문, 다큐멘터리 등을 찾아보고 소감문, 감상문, 리포트, PPT 과제물 형태로 제출하면 좋아요. 이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도록 선생님과 소통은 필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과의 소통이죠. 계속해서 소통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여기 보면 뭐 스털링 엔진의 작동 원리를 학교에서 배운 교과 과정을 이용해 설명하고 탐구 소감문 작성하기, 중성미자 검출 방법에 대해서 탐구하고 활동 소감문 작성하기, 핵융합 발전에 조사하고 발표하기. 여기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역시도 학생의 관심사. 예를 들면 아까 핵융합 발전과 관련해서 조사하고 발표하기라고 했다면 핵융합 발전에 또 관심사가 또 학생이 가지고 있는 매우 구체적인 생각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탐색해 가라는 거고, 여기서는 힌트를 주는 겁니다. 힌트. 그러니까 결국은 이 힌트대로 제대로 수행해 가고 있다면 학생이 입시에서 대입에서 실수할 일은 없죠. 이것 때문에 떨어질 일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합격할 일만 남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 세특 활동 이건 어때를 넣어놨죠. 다만 이 세특 활동 이건 어때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초기 화면에 또 탐구 주제도 있어요. 요것하고 요것은 같은 급인 거예요. 다만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줬던 것이고, 배경 지식이나 탐구 주제는 자신이 관계되어져 있는 학과나 또는 과목에 대해서 요것을 좀 더 탐색해 보겠다. 본인의 흥미 위주로, 본인의 관심사 위주로. 하지만 그 관심사의 수준이 낮은 학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더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그런 단어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꾸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 입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그런 의미에서 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숭실대나 국민대, 광운대 가려는 학생이어도 꽤 똘똘한 학생들이죠. 꽤 똘똘한 학생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라 그래서 서영고를 못 갈 이유도 없죠. 당연히 성적이 안 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성적이 안 되는 기본적인 힘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고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고력은 어디서 생겨요? 내가 평소에 많이 봐왔던 것들에 의해서 사고력은 향상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배경 지식이나 탐구 주제를 그냥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단어들이 지금 내 눈에는 잘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게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고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뇌 구조가 그런 겁니다.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마음이죠. 마음 가는 대로 되는 것처럼 뇌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평소에 했던 것대로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접속해보고, 이게 이런 거야. 나는 왜 이게 안 됐지? 근데 첫날 그렇게 넘어갔다고 해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쳐다보고 한 달 뒤에 보시면 학생의 어떤 사고력의 수준이 이만큼이었던 아이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걸 깨달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계한 거죠. 학생들의 뇌의 작용이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뇌의 작용은 내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내가 이미 내가 뭐 특별하게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의 과거, 저의 과거가에서 했던 경험치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현재의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이 굳이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굳이 컨설팅이 필요 없어도, 물론 여기서 이제 불안 요인이라는 게 존재하죠.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불안 요인은 분명히 학부모님들한테나 우리 학생들한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준비해 가면 컨설팅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넣어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창체 활동, 이건 어때 보면 자동 봉진 아니에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자동 봉진, 진로 활동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서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에 어떤 동아리를 하냐? 물리 동아리, 과학탐구 실험반, 컴퓨터 활용반, 창의성 교육. 이 컴퓨터 활용반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봉사 활동이 뭐 딱 내가 물리학과 간다고 물리학과 관련한 무슨 그 어떤 동아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동아리는 만들려면 만들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학교에서 만들어진 게 있고, 또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기입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 동아리 시간이 학교에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라 라고 하는 의미는, 그 자율 동아리 한 활동에서 얻어진 경험치를 통해서 세특 활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는 진로 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 자율 활동 시간이 노는 시간이야라고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나 경험치를 세특 활동이나 다른 동아리 활동, 정규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 시간에 활용해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건 자율 동아리 활동이야. 선생님 저 자율 동아리니까 이거 적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적어주는 선생님은 없다는 거죠. 적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얻어진 경험치를 세특 활동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뭔가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죠. 그렇게 활용을 해라. 근데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보고 뭐 어떤 합격자들의 어떤 수기, 뭐 별의별 경험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봉사활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활동도 학생들의 어떤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요즘이야 뭐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봉사활동이 그렇게 뭐 썩 이렇게 그렇게 다양하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 학교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게 않아도 어쨌든 학생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려는 노력, 뭐 1318인가요? 1368? 1318? 까먹었네. 1369? 까먹었네, 번호를. 죄송합니다. 어쨌든 봉사활동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셔서 확인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봉사활동이 있다면, 또 그것을 받아주는 게 있다면 그렇게 수행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이 어떤 봉사활동 했는지에 따라서 학생의 역량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냐? 예, 보여요. 그것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컨설팅을 하신 분들이나 또는 평가자들도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 근데 그 평가에 뭐 플러스 1점, 플러스 2점 이렇게 평가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학생의 역량이,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봉사활동을 무엇으로 했는지에 따라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알 수 있다. 그것이 그러니까 교차죠. 예를 들어 크로스 체크한다 그러죠. 세특사항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고, 물론 세특사항에 봉사활동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세특사항에 있는 내용들의 수준이 봉사활동과 거의 같은 급으로 연계가 되는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3번이었다면 4번 내 우수성 증명해주는 생기부 키워드 보면, 이 지금 응용물리학과에 있는 학생 이 생기부 키워드를 보면, 과학적 탐구 능력, 응용력, 창의력,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추론 능력, 논리력, 종합적 사고력, 정보기술 활용 능력, 지적 호기심, 수리 능력,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 협업과 팀워크, 뭐 이렇게 해서
다 있어요. 이게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에 대한 네 가지 항목,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꽉꽉 차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학생은 매우 우수한 학생이겠죠. 물론 이것 역시도 매우 정도가 있겠죠.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있는 것처럼 이런 비판적 사고력 옆에 당연히 뭐뭐가 비판적 사고력을 배움, 비판적 사고력이 있음, 비판적 사고력이 우수함, 비판적 사고력이 탁월함. 여기서 순서대로 본다면 당연히 비판적 사고력이 탁월한 학생이 맨 우위에 있는 거죠. 이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우수성 증명이 되는 생기부 키워드는 내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써질 수 있도록 내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계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이것과 똑같이 써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능력들이 있게끔 보이게끔 활동을 해서 나중에 혹시나 이제 선생님들이 뭐 학교에 따라서는 언제 이것을 확인해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시간에 들어가서 활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활용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 키워드는 추천 도서가 나옵니다. 이 전공 적합성 키워드는 추천 도서는 여기 지금 응용물리학과인데 엔트로피, 밤의 물리학, 신의 입자를 찾아서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물리학, 추상적 사회 위대한 힘, 뭐 천재들이 광,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책을 다 읽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학생의 어떤 과학적 탐구 역량 또 인문학적인 그 성장 이런 것 때문에 독서가 필요한 거다. 이번엔 독서가 안 들어가니까 독서가 필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냥 수능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당연히 이런 독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나는 뭐 지방대학원 갈 거니까 저는 뭐 독서 안 해도 되죠. 라고 이렇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사고력을 키워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능이 됐든 논술이 되었든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었든 결국은 학생의 사고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고력을 향상시켜주는 게 교과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교과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독서를 꼭 해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넣는 겁니다. 또 전공 선택은 흥미와 적성으로 해서 인재상이 있다. 인재상에 인재상과 학과에 맞는 특성의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보면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싶다. 뭐 자연 현상과 법칙에 대한 관심이 많다. 지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즐긴다. 분석 추리하는 능력이 능력이 남다르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응용 물리학과 또는 물리학과에 관계되어져 있는 학과죠. 예를 들면 지금 이 관련 학과가 있죠. 아까 응용물리학과 관심학과를 등록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방 알아보기 들어가기 전에 바로 밑에 관련학과라는 게 있거든요. 또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설치대학 및 학과가 있고 그 관련학과에 보면 응용물리학과 넣는 것은 물리학과, 나노물리학과, 전자물리학과, 나노전자물리학과, 응용물리 전자학과, 전자바이오물리학과, 신소재 물리학과, 나노반도체 물리학 전공. 뭐 이것과 관련한 학과들은 지금 이 응용물리학과 거를 가지고 준비해도 좋다. 더더군다나 이 응용물리학과는 자연계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응용물리학과니까 공학에 들어가나? 그러면 응용물리학과에 맞는 응용물리학과의 자연계열
응용물리학과에 맞는 자연계열이죠. 응용물리학과에 맞는 관련되어져 있는 학과, 또 학생들은 요즘 꼭 응용물리학과 또는 물리학과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것 학과들을 예를 들어 혹시나 나는 나중에 응용물리학과나 또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뭐 극단은 아니지만 생물학과 쪽으로도 관심이 많아, 또는 생명공학과도 관심이 많아라고 하면 이 학과, 그 관심학과를 똑같이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응용물리학과 또는 뭐 생물학과 해서 6개까지 매달 6개까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6개 학과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6개 학과를. 그러니까 이번 달에 6개 학과 보고 다음 달에 또 다른 6개 학과라면 그런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안 풀어준 이유는 이걸 가지고 이제 복사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 달에 6개씩만, 6개라면 그 학생이 대비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이 입시앤 어플을 구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충분하다. 제가 오늘은 학과 소개하고 관련한 것만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것 하나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정보 내지 뭐 논술 그 각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또 수능 정시 전형, 실기 전형,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하나로, 이 입시앤 어플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컨설팅을 하지 않아도 대학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셔서 나 컨설팅도 받고, 물론 컨설팅도 받고 이것도 하면 좋겠지만 굳이 아주 특별한, 예를 들어 의대 가는데 뭐 의대 가는데 막 그냥 가는데, 결국 제가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플을 만들면서 무료로 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매일매일 기사 쓰는 것도 결국은 직원들이 쓰는 것이고, 그 직원에 또 월급을 줘야 되는 저도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정보는 공짜로 받는 것보다 돈을 주고 페이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굳이 학원이 필요 없는데 굳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그죠? 당연히 그냥 보다는 학원 다니는 게 당장은 나아 보이는 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학원 보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돈을 써야 나한테 얻어지는 거 같죠. 모든 학생이 다 학원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쨌든 일정 부분 페이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컨설팅 받는 느낌도 들고 좋겠죠. 또 하나는 여기 맨 밑에 보면 코칭이라고 있습니다. 이 코칭이 요게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애플 앱에는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우리 구독자들의 경우라면 studyN.co.kr에 들어가서 공부 studyN.co.kr에 들어가면 컴퓨터로도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고객들에게도 애플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고객들도 그쪽에 와서 받아볼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스마트폰에서 받은 그러니까 studyN.co.kr로 접속을 해도 이 스마트폰으로 한번 접속을 해놓으면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가도 또 똑같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저장되어 있어서 그냥 자동 접속이 되니까요. 굳이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애플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하면서 이 고객들, 특히 그 중에서 한 고객, 그러니까 의대 가려는데
뭐 생명과학 관련한 추천 도서를 물어보는데, 물론 그분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 입시엔에 활용하는, 오늘은 제가 이제 학과 소개 부분에서 또 학과 소개 또 안쪽에 있는 컨텐츠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에는 또 다른 거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학생 여러분, 또 우리 학부모님들 역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이게 월 15,00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학생 하나만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고 엄마와 자녀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니까, 혹시 뭐 추가로 더 오는 경우에는 돈을 지불했다면 돈을 지불한 사람 이름 앞에 추가로 누군가를 더 써놔주면 우리가 추가로 더 등록을 해주고 있으니까, 2개까지는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만 촬영했으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혹시 다른 분들 입시엔 어플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늘은 뭐 좀 약간 죄송한 일이긴 하지만 그 비용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비용보다 훨씬 더, 그죠? 우리가 대학 잘 보내려고 사실 학원비 몇십만 원씩, 뭐 과목 한 과목 딱 4,50만 원씩을 주면서도 학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그냥 뭐 1년 15,000, 한 달에 15,000원씩이니까 사실 그렇게 큰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겁니다. 다만 평소에 무료로 봤던 컨텐츠인데 굳이 내가 돈을 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거죠. 여태까지는 무료로 받았던,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입시엔에 들어가는 것은 에듀진에 올라간 자료들도 있지만, 에듀진에 올라간 자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이 입시엔 어플에만 들어가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한다면 절대 이거 마이너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입시엔 어플을 활용하시고 구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 대학을 따지면 뭐 정말로 뭐죠? 나중 되면, 지금 당장은 입시 시즌이 아니니까 별 느낌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입시에 닥쳐서 대학을 지원해서 합격을 기다릴 때는 정말 뼈아프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년 겪는 문제지만 정말로 요만한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것이니만큼 입시엔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